후성 2026년 1분기 실적을 스룹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 및 손익분기점을 예측합니다. 매출 32.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47%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7회전이고 PBR은 7.9 상태입니다. 손익분기점 브릭 이븐 포인트는 9.4월로 산출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후성의 사업계획입니다. 본사는 경기도 화성시 8탄면 현대기아로 72-37 홈페이지 방문해 봤고요. 40여 년간 축적된 불소화학기술과 고도화된 공정 노하우를 기초로 국내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여 불소화학의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열사를 통해 가지고 주식회사 한틱은 화공설비 제작사로 발돋움하고 있다. 그리고 그 플로로라는 게 불소 케미칼이라는 뜻 같아요. 넘버원 리더라고 자신들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계열사들을 또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내화가 좀 눈에 띄네요. 제가 알고 있었던 회사가 돼가지고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팔로워 84만 해외 트레이더 추천 효과, 외국인 몰려 이달 67% 급등한 후성, 정재원 매일경제에서 6월 16일, 유명 투자자 X계정 세레니티, 반도체 특수가스 생산 후성, 공급망 병력 현상 수혜주 꼽아, 이렇게 요약 보도를 했습니다. 이 아이디가 세레니티인데 X 유저가 있다고 합니다. 예측으로 유명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세레니티라는 게 제 귀에는 마치 세렌디피티라고 우연한 행운을 이렇게 세레니티라고 약해서 부르는 사람 아닌가, 그렇게 한번 또 상상을 해봅니다. 주가는 22,400원으로 1년 전 5,270원보다 320%가 상승했습니다. PBR은 7.9로서 594%가 뛰었습니다. 5% 이상 주주는 김용민 씨가 20.85, 김근수 씨가 11.69, 후성홀딩스가 11.33, 외국인이 14.4%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룹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매출은 847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2.7% 증가했는데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39.8%가 증가했습니다. 그 갭이 플러스 7.1%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상으로는 스룹풋이 23.2% 증가했고요. 운영경비가 263억 원으로서 4.6% 증가했습니다만 스룹풋 증가율보다 낮기 때문에 TOE 생산성은 1.28로 0.19포인트가 상승했고 스룹풋 영업이익은 72억 9,500만 원으로 247%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10억 4천만 원이 적은 수치인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고 회전율은 7회전으로서 전년 동기보다는 0.5회전 상승했습니다. 자, 이것을 압축해서 영업이익 247억 7% 증가 원인은 물어보면 1차 원인은 일반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했다. 여기다가 판매 단가 상승했을 거라고도 추론해 볼 수 있고 2차 원인 매출 비뇨미는 더 증가로 원인 채택으로는 표현하기가 좀 어렵고요. 3차 원인으로는 재고 회전율이 상승했다라고 스룹풋 입장에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원가 회계상으로 영업이익 증가 원인은 1차 원인은 똑같겠죠. 2차 원인은 매출 원가율이 1.3%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은 원가 회계에 손이 까지고는 우리는 2차 질문을 추가로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매출 원가 감소 원인은 무엇입니까? 일단 그 앞에 스루풋을 봤습니다만은 재고가 증가했을 것이다. 그 재고 증가는 영업이익의 증가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매출 원가를 좀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상품, 제품, 반제품, 제공품이 없네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390억. 연초보다 41억 8,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전체 재고는 11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매출은 33% 증가했는데 재고는 12% 증가했으면 나름 재고 관리를 잘했다. 그러나 재고가 증가한 거는 맞긴 맞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스루풋 영업이익보다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는 거죠. 비용의 성격적 분류 분석 내용입니다. A 재고자산의 변동이 플러스 12억 2,600만 원이면은 재고가 감소했다는 뜻이고요. 마이너스면은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원재료 사용액 및 상품 판매 등 하면은 A 재고자산의 변동은 상품 판매액이 상품이 안 들어갑니다. 487억. A, B를 합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500억, 44.9%가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는 4.6% 증가했고요. 운영경비 264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84억 5천만 원을 뺀 금액이 가공비인데 179억 2,500만 원입니다. 가공비율 24.9%, 재료비율 75.1%, 5%가 상승했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A 재고자산의 변동 검증을 가지고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을 검증하는데 날이 갈수록 그 요구사항을 요구하게 되는 게 그러면은 이 원재료 사용액 및 상품 판매액 등을 검증할 방법은 없을까? 그러면은 파편화된 정보에서 원재료 가격 추이에서 구매액을 보통 얘기하는데 131억 9,4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그게 원재료의 자산의 재고자산의 증감액 아니겠느냐? 그거를 빼주면은 차이는 74억 2,800만 원인데 그러면 이거는 한꺼번에 여기 표현했으니까 상품하고 그것이 갭이 상품 매출원가냐 이렇게 이제 한번 추적을 해볼 수 있겠어요. B의 수치를 신뢰할 수 있는 검증 방법은 현재 확실하게 없다. 이 대목에서 그 매출원가하고 제조원가를 그 MRP의 봄과 라우팅으로 그 비유를 해서 이 여기 밑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현대의 PC만으로도 대규모 공장의 장기 상세 일정을 1시간 이내에 산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거하고 또 MRP 시스템도 결국 원가 세계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1단계 재고자산의 증감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WCA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증감은 재고자산 명세에서 제가 가져온 거고요. 비성분은 비성분 데이터에서 가져온 거죠. 차이가 54억 800만 원인데 이것이 상품의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2단계도 역시 일치하고요.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도 갭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평가손실액이다. 이렇게 검증이 되겠습니다. 원가회계하고의 영업이익 차이 10억 4천만 원은 재고 증가액,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증가액 41억 8,100만 원에서 가공비율을 곱하면은 검증이 되겠습니다. 이 일은 단지 단수 차이가 되겠습니다. 가공비율이 크게 떨어졌다는 얘기는 재료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올랐던 얘기죠. 그러니까 가격 상승이
많이 됐을 거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가 81억 9,600만 원, 2.2% 증가했고 직원 수는 383명으로 21명이 증가했습니다. 연간 평균 임금은 8,560만 원으로 전년보다 3.4% 떨어질 거로 예상하는데, 이것은 대거 저임금 신입사원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 생산성 상승했는데 노동 분배율은 17.1% 하락했습니다. 직원들이 불만을 하고 삼전처럼 영업이익 배당하라고 요구할까요? 자꾸 이제 삼성 초기업 노조를 좀 못돼 먹은 거로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회전율 상승했고 슬로픈율은 거꾸로 떨어졌습니다.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영업구매평가지표로 매출채권 수금속도 1.9회전, 매입채무지급 속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수금한 속도만큼 돈을 주겠다, 바람직한 거죠. 듀퐁 ROA 자본회수율 2.4%, 1.7% 상승했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역방향이라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를 반증하려면 반대로 우리가 추론했던 것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건데 하락을 해야 반증이 되고 판매 가격도 하락이 돼야 됩니다. 과연 어떨까요? 원재료 가격이 49.6%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아주 총평균법으로 이 회사는 가스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주 총평균을 단순 평균화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평상시에 다른 회사도 얘기하는 게 이 회사처럼 정도만 해주라. 그런데 그 제품 가격 기초 화합물 냉매외 해가지고 58.3% 더 인상을 했습니다. 이 제품에는 C4F6, WF6 외 LIPF6, K22, K4060 뭐 이런 다양한 제품군들을 총평균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반증을 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가격은 하락해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죠. 근데 판매 가격이 되떴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상대적 하락으로까지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 가격은 상승한 거로 나오죠. 그래서 반증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게 나올까 그러면은 총평균을 했기 때문에 제품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제품별 스룹펫의 믹스 결과가 아닐까. 그러니까 이 회사는 기왕이면은 제품 중에서 스루풋이 제일 많은 것부터 팔라고 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익이 그렇게 많이 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면은 그 가장 스루풋이 높은 제품은 무엇일까? 이거는 외부에서는 알 수 없겠죠. 내사를 해보기 전에는. 그러나 사실 실무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면은 어느 것부터 팔 거냐, 이런 문제들이 좀 내부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의사결정은 스루풋이 가장 높은 아이템부터 팔라. 그게 돈을 버는 거니까. 현금 재무제표입니다. 1번 EAT 새우 현금 순이익 152억 8,300만 원 벌었습니다. 당기 순이익이 160억으로 더 높은데, 이렇게 EAT 새우 현금 순이익이 적어지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뭅니다. 그게 비용의 비연금 조정액이 마이너스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두 번째 EMS 영업활동 현금 흐름 25억 9,400만 원 유출이 됐습니다. 최종 4억 9,200만 원 돈을 벌었습니다. 자유현금 흐름 채권자한테 12억 7,900만 원 추가로 차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은 41.1%로
감소했는데 이것은 투자자본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익 배당은 없습니다. 주주 자유현금 흐름은 그래서 회사의 자유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12억 7,900만 원이면은 프리 캐시가 아니고 언프리, 내가 임의로 집행을 못한 돈, 그러니까 돈을 꼬았으니까 이렇게 되겠어요. 납입자본 성장률 1.5, 0.1포인트가 상승했고, 그 다음에 이잉여금률은 41.5%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후성의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이 41.1%인데 50%가 안정성이면은 이게 레드존에 지금 와 있다. 당연히 이 회사가 이 부채를 줄이기 전까지는 이익 배당을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무 상태표를 그 분석의 그 현금 재무지표에 필요한 부분들만 구성을 해서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현금성 자산이 17억 7천만 원 증가했고요. 매출 채권이 118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재고자산은 119억 원이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비유동 자산은 뭐 1억 1,900만 원 감소했는데 다 대부분 줄어들었어요. 투자 부동산이 800억 있다는 게 이제 눈에 띕니다. 이재명이가 그 기업의 그 비업무용 그 부동산을 투기 부동산으로 보겠다. 개인들이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것도 팔라고 강요했는데 기업들한테도 요구를 했다는 설을 들었습니다. 규모에 비해서 투자 부동산을 좀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빚을 내서 부동산 투자를 했는지 투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채와 자본입니다. 매입 채무 69억 4,800만 원 증가했고 단기 및 유동성 장기 차입금 64억 원 증가했습니다. 비유동 장기 차입금은 35억 줄었습니다. 자본금 536억 원이고 자본 잉여금 주식 발행 초과금 1,506억이 들어왔었고 이런 돈이 들어왔음에도 부채 비율이 높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동안에 별로 장사가 안 됐었는데 요즘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을 토대로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전년 동기보다 32.7%더 증가했죠. 묘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운영경비에서 1 더하기 300%, 영업이익도 1 더하기 300%이 목표 금액을 스로픈율로 나누면 3,389억 원 할 것 같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면은 동일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스루폿으로는 예측하는 게 매우 쉽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제가 작년 거를 했다면은 아마 2,553억 원 했을 거라고 예측하는데 실제 결산 매출액은 2,723억 원입니다. 6.2% 제가 낮게 예측을 했을 거예요. 이것을 감안해서 2026년도 예측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에서 손익분기점을 2026년도 예측해보면 9.4월에 도달합니다. 전년도는 11.1월에 도달합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1.7개월 앞서 도달하니까 돈 벌 기회가 더 많은 게 생긴 거죠. 약 3개월 반 기간 판 매출이 스르프 증가가 되겠습니다. 세레니티도 이것을 보았을 것으로 추측해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플러스해서 예측할 거냐. 근데 1분기 자체가 32.7%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 추세대로 계속 간다. 이렇게 해서 3,389억 원 하기로 그러면은 그 사업 계획상은 애누리 빼고 우수리 빼고 애누리가 아니고
3,380억 했을 때 282억 원 남는다. 그럼 더 좀 계획이 패스된 다음에 나머지 3분기 동안에 재고 회전율을 7.5회전까지 7.9% 성장하는데 성공한다면은 매출은 3,656억 원으로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533억 원, 7.9%도 노력해서 영업이익이 282억 원에서 거의 더블이 되는 533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 손익분기점이 또 빨리 오니까 할인 없이 그냥 계속 잘 팔린다면은 이만큼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 원가 회계는 재고가 10% 감소했을 때하고 10% 증가했을 때 각각의 매출 원가를 구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좀 비싸게 팔아야 되고요. 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싸게 팔아도 동일한 목표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 입장에서는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다 약간씩 부풀려서 납품을 하는데, 삼성전자에 뭐 납품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거를 뭐 단위당 원 단위로 해보죠. 33만 7천 원에 팔아도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많이 남는다. 그래서 이 33만 7천 원에 그대로 팔기로 했다. 나중에 스루풋 금액하고 동일한 매출액을 했을 때 8.5%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 영업이익은 324억에서 377억으로 53억 원이 증가한 거로 더블은 안 늘어납니다. 재고 감소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스루풋은 33만 8천 원에 꼭 팔아야 됩니다. 그래야 2만 8천 원 넘는데, 원가 회계 관점에서는 33만 7천 원에 팔아도 남는다고 봤는데 영업이익이 더 나죠. 그 다음에 재고 증가하면은 영업이익이 더 납니다. 그러나 손익분기점 지나서 생산을 좀 감소시키고 있는 재고를 가지고 더 납품을 해서 매출액을 올린다고 했을 때는 원가 회계는 재고가 감소하면은 매출 원가가 올라가 가지고 영업이익이 이렇게 슬프보다도 적게 나올 것입니다. 손익분기점 이후 생산을 감소하고 재고가 감소하는 재고 매출로 매출액을 증가시킨다면 슬프 영업이익보다 낮게 실현됩니다. 즉 재고가 증가해야 하는 전제 조건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는 잘못된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후성에는 해당 안 될지 모르지만 연말까지 매출액이 33만 7천 원, 3,370억을 못 넘을 거로 예상이 되는 경우 매출액 불변이란 극단적 가정하에서는 거꾸로 생산을 감소시켜서 재고를 줄이는 방향이 여기 재고를 줄이는 거로요. 생산 감소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477억 원 늘어나는데 생산을 증가하면은 249억 원뿐이 안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의 갭이 이 증가하는 게 152억 정도 더 늘어나는데 재고가 생산 증가로 재고가 늘으면은 매출의 불변 상태에서 75억이 더 적게 영업이익이 납니다. 그리고 덤핑은 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할인율만큼 그대로 손해보는 거다. 요거를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템플릿 자료 요 밑에 있는 영업생산 갈등 매출원가 산식이 원리이다. 특정 조건에서의 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템플릿 자료들은
생략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제 졸작이었고요. 제조원가 회계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 회계 찾자고 글로벌 금융 세력인 린 포레스터 드 차일 로스차일드 여사가 한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스루프 회계를 하는 기업부터 대출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아이.